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골을 더 넣어야 되는 거야. 초등학생도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저희 수비가 없을 수가 있나. 계속 당해도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수원 FC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로 한 5, 6년 선수 생활 더 하고 현재는 FC 모벤티스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수석 코치 배지윤입니다. 서울 유나이티드에서 선수 생활하고 지금은 모벤티스에서 헤드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이완이라고 합니다. 코치님들을 모시고 한국 나라공과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았을까에 대한 분석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포지셔닝이나 전술이나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인 사정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감독의 전적인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경기력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뽑아놓은 건데 그거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폼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강인을 조금 더 프리하게 놔두려면 저는 이제 선발 라인업에 조금 이강인만큼의 상대를 견제를 받을 만한 좀 손흥민 선수가 있어야지 이강인 선수가 더 살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선수들에 대한 캐릭터하고 조금 매칭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선수들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어떤 선수들이 있으면 훨씬 더 퍼포먼스가 크다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경기력에 반해서 선수들 선발 구성원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민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월드 클래스 중앙 수비잖아요. 저는 김민재가 있는데 굳이 3백을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3백으로 바꾸고 나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3백이 꼭 나쁘다, 4백이 꼭 좋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2년을 넘게 거의 준비해오면서 4백을 쓰다가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3백을 운영하면서 그런 플랜 자체가 너무 하나로만 집중되지 않았느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플랜 B를 가동할 수도 있었으면 좀 더 다양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남아공이랑 한국이랑 하는데 비겨도 저희는 이기는 거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는 남아공은 비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골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급해지는 게 저희가 아니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격적인 작업이나 아니면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예상대로라고 했으면 남아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비하고 공간을 많이 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플랜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카운트. 상대방은 투센터백 2명하고 골키퍼하고만 있고 저희가 3명이 투자해서 프레싱하러 간단 말이에요. 골키퍼가 지금 5백 사이로 카운터택 때리는데 숫자가 너무 부족.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 이거는 수준이 있는 선수였다라고 하면 그냥 실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일단 아까 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선수들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일단 떨어지다 보니까 기동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전반 4분인데 이강인은 전방으로 가서 킥을 못하게끔 해주고 싶은데 아직도 약속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선수들이 개개인적으로 프레싱을 하고 있다. 빌드업이라고 할 것도 없이 볼을 소유하고 있다 카운터어택 때리는데 그걸 대응하지 못한다는 건 그냥 안전하게만 지향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근데 그 얘기를 홍명보 감독님이 경기 끝나고 다음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상대가 누구든 나가려고 준비를 그렇게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반 6분에 우리가 체코전이랑 득점할 때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미드필드가 공을 주고받다가 사이드백 쪽으로 원터치로 돌려놓는다. 공격적인 공간 패스를 하고 이런 패턴은 이번 월드컵에서 많이 나오긴 했어요. 계속 시도하긴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아는 거잖아요. 어떤 패턴이 있고 어떻게 공격한다. 근데 이런 패턴들이 조금 다양하지 못해요. 그렇죠. 다양했어요. 너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7분밖에 안 됐는데 간격이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건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같은 화면에 4명? 5명?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위에 따로 밑에 따로 움직이는 상황 경기인 거죠 지금. 이걸 올리지 말라고 한 건지 선수들이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올린 건지. 캐릭터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한 건 스루 패스 들어갔을 때 그 공을 잡은 건 서령이에요. 엄청난 피니셔는 아니거든요.
물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이드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선수들은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에 대한 매끄럽지 못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강인이 이렇게 갔어요. 그럼 오영규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황희찬이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얘가 비니까 오영규가 이렇게 가고 여기 있는 애들이 전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지금 그런 약속이 안 돼 있는 거야. 아니 공 못 찬 애들도 그냥 여기 와서 논스톱으로 돌려온다니까. 이거 초등학생도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강인도 답답하니까. 그쵸, 이제 위에, 이강인도 답답한 거죠. 지금 첫 번째 하이드레이션은 이러잖아. 후반전에는 완전 달라. 다 딴 얘기. 경기를 잠깐 중단시키고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게 안 되는 거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 상황에서 선수들이나 뭐 다 지도자나 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냥 숫자 싸움을 해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너무 그냥 안전하게만 골킥이 킥했는데 이태석은 어디 있는 거야? 아직 너무 이 공간이 머니까 이게 좀 제일 취약해. 그냥 윙처럼 해라라고 주문을 그럼 윙처럼 해라라고 주문을 했으면 윙포드를 넣었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이태석을 넣고 너 오늘 윙처럼 해라. 이강인이 첫 번째 볼 뺏어서 나왔던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서포트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조깅하고 있으니까 이강인 잘 빠져나오나 구경하고 있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강인 또 볼 잡으면 드리블을 할 거잖아. 뺏으면 안 줄 거잖아. 이런 느낌처럼밖에 안 보여요. 뭐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느낄 정도라고 하면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그 주변 반응이 너무 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경기 운영하고 있는 거 보면 컵백보다도 위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수비할 때는 5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3백이에요. 수비할 때도 3백, 공격할 때도 3백. 아니 아직도 0대 0이고 지금 해설진들도 얘기하는 건 상대방은 계속 지속적으로 수비적으로 하고 있다. 왜 우리가 급한 거지? 남아공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이드백이랑 좌측 양쪽에 센터백들이랑 간격이 넓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 공간을 계속 수비적으로 공략하는데 계속 당해도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저희 수비가 없을 수가 있나? 수비는 거의 2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전반전부터도 제가 윙백들을 이렇게 계속 올릴 거면 김민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수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성향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잘하는 거고. 5초 만에 상대방이 지금 김민재를 뺀 센터백 2명하고 2대2 찬스를 만든 거예요. 하프라인 근처에서. 근데 김민재가 여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얘가 내려온 거잖아요. 3대 3인 거예요. 수비수랑 공격수랑 숫자가 같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비를 안 준비할 되는 부분. 수비수가 하나 많아도 공격수가 유리할 수도 있죠. 미리 자리 잡고 있었으면 대응하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전반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실점이 일어난 건데. 실점을 당한 거죠. 지금 이 교체는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이해가 안 되는. 최악의 교체죠. 부상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부상이라고 했으면 나는 김민재를 빼고 조규성을 했을 거야. 김민재를 뺄 생각을 가지고 머릿속에 있었으면 박진섭이 아니라 미드필더나 공격수를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고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골을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1대 0으로 지든 2대 0으로 지든 그건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되는 거면 무조건 승점을 쌓아야 되는 건데 승점을 쌓겠다라는 교체는 아니었죠. 지금 이 교체는 1대 0으로 지고 있는데 1대 0으로만 져야겠다라는 교체인 거잖아요. 이거는. 토너먼트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교체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축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체계적인 플랜이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결속력 있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축구라는 거 자체가 이게 상대에 따라 조금은 변화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보다 좀 전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남아공이랑 하는데도 이게 그전 강팀이랑 하는 전력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는 준비하는 과정이나 전력 분석적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준비가 굉장히 많이 안 돼 있다. 선수들에 대한 컨디션도 전술적인 부분도 이길 수도 있고 득점할 수도 있고 실점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도 대응하고 저희도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경기적인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건 약속되지 않았으니까 변치 않았을까.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뭐 준비가 너무 안 된. 조기 축구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축구 또 국가대표들이 나오는 축구인데 상대에 따라서 전술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축구를 제가 했던 사람으로서 전술의 변화, 전력의 변화를 안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번 대한민국 월드컵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예견된 결과? 변화? 월드컵을 지나고 나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